오늘은 나폴레온 힐의 연구를 바탕으로 우리 삶을 극적으로 바꿀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생각의 전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. 바로 탓의 자리에서 벗어나 책임의 자리로 내 인생의 핸들을 직접 되찾아오는 방법입니다.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이 말 우리 정말 많이 하죠. 사업이 잘 안 풀릴 때, 투자가 어려울 때, 심지어 월급이 오르지 않을 때도요. 모든 문제의 원인을 이 거대한 외부 요인 탓으로 돌리는 것만큼 쉽고 편리한 핑계도 없는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이건 어떠세요? 이 나이에 내가 새로운 걸 배우거나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을 때 우리 마음속에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목소리죠. 마치 보이지 않는 족쇄처럼 우리의 발목을 딱 잡아버리는 말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요. 내 통제 밖에 있는 어떤 거대한 대상을 향한 원망. 다 회사 때문에 정부가 제대로만 했어도 어떠세요? 이 세 가지 혹시 오늘 하루 동안 딱 한 번이라도 입 밖으로 아니면 마음속으로라도 되뇌어 본 적 없으신가요? 자, 바로 이 지점에서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. 도대체 우리는 왜 문제가 생기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기 전에 이렇게 남 탓, 환경 탓부터 하게 되는 걸까요? 사실 이건요, 어떻게 보면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. 일종의 자기방어 본능이죠.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상황이 나빠서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하면 일단 마음이 편하잖아요? 내 자존심에 상처받지 않아도 되니까요. 그 순간만큼은 달콤한 위안을 얻는 거죠. 그런데 바로 여기서 결정적인 문제가 생깁니다. 탓을 하는 그 순간 우리는 내 인생의 운전대를, 그러니까 그 핸들을 다른 사람 손에 쥐어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. 경기가 좋아질 때까지, 누군가 날 위에 바뀔 때까지 나는 그냥 뒷좌석에 앉아서 멍하니 창밖만 봐야 하는 정말 무력한 승객이 되어버리는 거죠. 자, 그럼 이 탓하기가 구체적으로 우리 인생을 어떤 패턴으로 몰고 가는지 그 하강 곡선을 한번 들여다볼까요? 이게 정말 무서운 지점인데요. 이 4단계 흐름을 한번 보세요. 먼저 다 경제 탓이야 라는 생각이 들죠. 그럼 어떤 감정이 따라오나요? 맞아요. 절망, 분노, 체념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요. 그럼 행동은요? 에이, 해봤자 뭐해 하면서 계획을 미루고 아무것도 안 하게 되죠. 결과는 어떨까요? 당연히 삶은 그대로, 아니, 더 나빠질 수도 있죠. 그럼 다시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거봐, 내 말이 맞았어. 역시 경제 탓이야 하면서 자기 생각을 더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. 이거야말로 완벽한 악순환, 늪에 빠지는 것과 똑같습니다. 자, 그럼 이 지긋지긋한 악순환의 고리, 이제 끊어내야겠죠? 여기서 인생의 핸들을 되찾아 올 시간입니다. 나폴레온 힐이 제시하는 이 모든 걸 바꿀 수 있는 단 하나의 질문을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게요. 바로 이겁니다. 이 상황에서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선택은 무엇인가? 와,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. 이게 바로 탓하는 사람과 책임지는 사람을 가르는 결정적인 분기점입니다. 거대한 상황을 바꿀 순 없어도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선택 하나를 찾아내는 것. 모든 변화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. 자, 앞에서 탓이 만드는 하강 곡선을 봤잖아요? 그럼 이번엔 정반대로 내가 인생의 핸들을 딱 되찾아 왔을 때 우리 삶에 어떤 놀랍고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는지 한번 보자고요. 가장 먼저 초점이 바뀌어요. 내가 할 수 없는 것에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으로요.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 인생은 내 손에 있구나 하는 감각을 되찾게 되죠. 남 탓하고 비교하면서 낭비되던 그 소중한 정신적 에너지도 회복되고요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주도적으로 무언가를 해나가면서 무너졌던 자존감이 차곡차곡 다시 세워진다는 겁니다. 좋아요. 그럼 이 원칙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 삶에 적용해 봐야겠죠? 돈, 건강, 관계. 이 세 가지 핵심 영역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. 자, 먼저 돈 문제입니다. 탓하는 사람은 늘 말하죠. 아휴, 경제가 이 모양이고 금리는 계속 오르는데 무슨 돈을 모아. 하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. 그래, 경제 전체를 내가 어떻게 할 순 없지. 하지만 지금 내 지갑을 열어서 오늘 커피 한 잔값 아끼는 건 그건 온전히 내 선택이잖아. 이 차이 느껴지시나요?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.
당장 내 모든 자산과 빚이 얼마인지 쫙 한번 써보는 거예요. 그리고 이자 높은 빚부터 어떻게 갚을지 계획을 세워보는 거죠. 아니면 매달 나도 모르게 나가던 구독 서비스? 그거 딱 하나만 찾아내서 끊어보는 거예요. 이런 것들은 경제가 좋아지면 하는 게 아니잖아요. 바로 오늘,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책임의 실천입니다. 건강, 이것도 똑같아요. 아, 나이 드니까 어쩔 수 없어 하면서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는 대신에 그래, 나이는 못 바꿔. 하지만 오늘 하루 내가 건강을 위해 할 수 있는 작은 선택 하나는 분명히 있지.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. 이 정말 사소해 보이는 생각의 차이가 10년 뒤, 20년 뒤 내 몸을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. 뭐 거창한 계획 세울 필요도 없어요. 오늘 딱 한 번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으로 올라가기. 오늘 저녁 한 끼는 튀김 대신 좀 가벼운 걸로 먹어보기. 평소보다 딱 30분만 일찍 잠자리에 들려고 노력해보기. 이런 작은 선택들 하나하나가 바로 내 건강의 핸들은 내가 쥐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. 관계 문제. 이게 진짜 어렵죠. 우리가 관계에서 힘든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? 바로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기 때문이에요. 저 사람은 왜 저럴까 하면서요. 하지만 책임의 관점은 완전히 다릅니다. 상대는 바꿀 수 없다. 하지만 그 사람에 대한 나의 말, 나의 반응, 나의 태도는 내가 바꿀 수 있다. 여기에 집중하는 거죠. 예를 들어 내가 먼저 요즘 어떻게 지내 하고 안부를 묻는 거예요. 삐딱하게 비꼬는 대신에 나 사실 이래서 좀 서운했어 하고 솔직하게 내 감정을 말하는 거죠. 그리고 하루만이라도 작정하고 내가 말하는 것보다 70%는 듣기만 해보는 거예요. 기억하세요. 관계의 주도권은 남을 바꾸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내 행동을 내가 선택할 때 생겨나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론은 여기까지 하고요. 이 모든 걸 바로 오늘 여러분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정말 강력한 3단계 연습법을 알려드릴게요. 이건 꼭 한번 해보세요. 첫 번째 단계. 지금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는, 가장 많이 탓하고 있는 문제 딱 하나만 종이에 솔직하게 적어보세요. 그리고 그 문장 밑에 이렇게 질문으로 바꿔보는 겁니다. 이 거지 같은 상황에서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대체 뭘까? 라고요. 두 번째,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아주 사소한 행동 3가지를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. 정말 별거 아니어도 괜찮아요.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욕심내지 말고 오늘 그 중에서 딱 하나만 해보는 겁니다.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. 그냥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단계. 오늘 밤 잠자리에 누워서 스스로에게 이 말을 꼭 들려주세요. 상황은 내 맘대로 안 될지 몰라도 그 안에서 어떻게 움직일지는 언제나 나의 선택이야. 이 한 문장이 여러분의 잠재의식 속에 내 인생의 핸들은 여전히 내 손에 있구나 하는 그 감각을 다시금 깨워줄 겁니다. 결국 나폴레옹 힐의 통찰은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. 탓하는 순간 당신의 인생은 그 자리에 멈춥니다. 하지만 책임지는 순간 당신의 인생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. 혹시 지금 내 삶이 멈춰있는 것처럼 느껴지시나요? 그렇다면 내가 무언가를 탓하면서 인생의 핸들을 놓아버린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볼 시간입니다. 그리고 아주 작은 책임 하나를 다시 손에 쥐는 순간 여러분의 삶은 분명히 다시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.